자, 이제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다라고 해서 이 식민지 시기의 어떤 이제 우리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일제 식민지 동화 정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일본과 동화라는 건 이제 같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이제 보급을 해주고요. 이제 우리 한국사, 한국어 교육을 폐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식민지 그 상황에서 우리 민족들이 꾸준히 우리의 역사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말, 우리의 글 이런 이제 연구를 이제 계속해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한국사 연구를 보면 자, 식민사학의 등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식민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주장을 한 건데 왜 이렇게 이제 식민사학이라는 걸 주장을 했냐면 이 식민 정치를 합리화시키고요. 또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역사 왜곡을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으로 이제 역사 왜곡을 했냐? 우리 역사가 외세의 간섭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계속 어떤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간섭으로 인해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또 사회가 정체되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싸움만 벌였다. 그러니까 우리 뭐 조선시대 붕당 배웠잖아요. 붕당에서 그런 이제 붕당들이 이제 싸우기만 했다. 이렇게 이제 왜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타율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일본이 지금 식민지 해주는 거 너희들한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이런 식민사학에 대항해서 아니다. 우리 역사는 스스로 발전을 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먼저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식민지 되기 전에도 뭐 신채호, 박은식 이런 사람들 역사학자들 연구를 계속 이제 했었고요. 박은식 민족혼을 강조했다. 또 이제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를 했다라는 거. 여기 뭐 책이 있어요. 박은식 뭐 한국통사, 뭐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그러니까 뭐 책 제목 정도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신촌은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요걸 이제 우리가 사회경제사학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 역사 보면 뭐 고대, 뭐 중세, 뭐 근대, 현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이제 세계사의 어떤 역사 발전과 맞춰서 비슷하게 유사하게 발전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보면 이제 이병도와 손진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 연구 단체를 만들어요. 진단학회라고요. 그래서 이 진단학회에서 하는 게 이제 근거 자료 이제 찾아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사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사학 이렇게 이제 불러요. 이게 실증사학. 실제 증명이 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병도, 손진태, 진단학회, 실증사학. 자, 다음은 이제 한글 연구를 이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한글 연구하기 위해서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조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글날, 당신은 각야날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자, 이러한 이제 각야날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글이라는 잡지를 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1930년대 오면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이제 바뀝니다. 자, 이 조선어 학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 자, 우리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 다음에 표준어, 이런 거 이제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어 사전 편찬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에는 일제가 이제 방해해서 이 조선어 학회가 이제 해산이 되면서, 이 우리 국어 사전, 우리말 큰 사전은 식민지 기간에는 발행을 못하고요. 우리가 이제 광복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국어 사전이 이제 가능이 됩니다. 자, 뭐 조선어 학회 사건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독립운동 낭치다라고 해서 이제 강제 해산시켰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문학과 예술 활동 봐볼게요. 자, 문학에서는 뭐 한용운, 뭐 심은, 이육사, 윤동주,
우리가 이제 그 일제 저항문학 할 때 많이 이제 배웠던 그런 이제 인물들이죠. 항일 작품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연극에서는 뭐 신국운동 뭐 이런 것도 했고요. 자, 뭐 토월회, 극예술연구회, 이런 이제 그 연극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다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이 영화에서 보면 이 나홍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음악에서는 우리 민족 정서를 담은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특히 이제 36년에 안희태가 우리 애국가를 작곡을 했다라는 거 확인하고요. 미술에서는 뭐 서양화 기법 해가지고 이중섭, 나혜석 이러한 이제 그 작가들이 엄청 유명하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종교계에서의 민족운동을 볼 텐데, 자, 먼저 대종교, 다른 말로 단군교라고도 하죠. 우리 종교죠. 단군을 믿고요. 특히나 이 사람들 보면 만주에서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독립군으로서 많이 이제 활동을 했던 그 종교가 이제 단군교, 대종교고요. 자, 그 다음에 개신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의료사업 전개를 하고요. 특히 개신교는 신사참배 거부하고 천주교는 고아원, 양로원, 이제 사회사업 전개했다. 자, 천도교에서는 뭐 개벽이라는 잡지, 또 어린이, 여기 천도교가 또 이제 어린이의 그 인권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뭐 소년운동, 동성개몽운동 뭐 이런 거 이제 했고요. 자, 불교에서는 한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개혁을 해보자. 원불교라고요. 불교의 한 종파인데 이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원불교에서는 뭐 저축운동, 뭐 새생활운동 이런 거 이제 했대요. 그래서 뭐 남녀평등이나 뭐 허례허식 이런 거 이제 없애자 라고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식민지 시기의 어떤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30페이지 우리가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제 식민지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세 개의 주제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건데 1910년과 20년을 가려는 이제 기준이 되는 사건이 우리가 3.1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1920년과 30년대 이후를 가르는 기준은 만주사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먼저 10년대 통치 방식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총독부 만들어지면서 조선 총독부 만들어지면서 이제 식민지가 된 거죠. 이 시기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무단 통치라고 얘기하고요. 특히나 이 시기에 보면은 좀 글씨가 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무단 통치.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보면 이제 헌병경찰들이 이제 활약했다. 때고요. 헌병경찰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스타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에 보면은 토지조사 사업 실시하고요. 또 이제 회사령 공포하고. 자, 국내 민족운동 하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 또 이제 뭐 비밀 조직으로서 이런 이제 단체들 이제 활약했다라는 거죠. 막 그런 거 이제 확인하고요. 독립부, 의군부, 막 이런 이제 단체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국외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국외에서도요 보면은 거기 이제 우리가 뭐 그 간도 지역, 그다음에 뭐 연해주 지역, 뭐 중국 본토, 뭐 미국까지 이러한 곳에서 그 독립운동 뭐 단체라든지 학교 같은 거 만들어진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벌어졌던 유명한 이제 그 운동, 3.1 운동이 이때 일어났고요. 자, 이런 3.1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20년대 확인해 볼게요. 20년대는 이제 무단 통치에서 이제 문화 통치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제 말만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이렇게 이제 바뀐 내용들. 그러면서 일본이 이렇게 문화 통치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거 여러분들 꼭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산미 증식 계획, 그랬고, 자 그다음에 뭐 회사령 폐지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20년대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거도 이제 국내에 보면은 뭐 이제 민족주의 계열, 뭐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보통 이제 실력 양성 운동, 그래가지고요. 우리 뭐 그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런 거 했었고요.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농민 노동 운동 이런 거 이제 했었죠.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기타로 뭐 소년 운동, 그다음에 뭐 형평 운동,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 운동으로서 60만 세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런 거 이제 배웠었죠. 그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단체 신간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거는 이제 국외에서 벌어졌던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처음 승리를 거두고요. 뭐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후에 지금 잘 좁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간도 참변 당하고 뭐 자유시 참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뭐 삼부 이제 만들고 이게 다시 이제 통합이 되면서 북만주에는 혁신회,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만들어졌다.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꼭 확인을 하고요. 자, 30년대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민족 말살 정책, 아니면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 시기 또 20년대를 우리 민족 분열 통치, 라고도 하죠. 우리 한민족의 어떤 의식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내선일체, 뭐 한국 식민자 정책, 막 이런 거 이제 했었고요. 자, 이제 경제 스타일에 보면 이때 먼저 자, 국가 총동원법 해가지고요. 뭐 인적, 물적 자원 다수탈하고 또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병참 기지로 이제 삼아가지고요,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물자들을 보급하는 병참 기지로 활용을 했다. 그런 거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이후에 이제 민족운동을 보면은 이 30년대 이후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유명한 어떤 이제 활동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30년대 주로 이제 국외에서 활동한 건데, 뭐 한인애국단이라든지 한인애국단에서 윤봉길 이제 활약했던 폭탄 던진 거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뭐 조선 뭐 의용대 뭐 또 뭐 이제 우리 정규 군대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국군대 있죠. 광복군 막 이런 거 활약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3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다면 30년대 이제 후반에 이제 그 일본이 중국으로 이제 많이 진출하게 그러니까 그 만주 차지하고 나서 중국으로 막 진출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또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들도 이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일본의 패망이 더 이제 가까워지자 우리가 이제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이제 그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임시정부도 그렇고요. 뭐 조선 독립동맹, 조선 건국동맹, 자 이러한 그 단체에서 이제 그 건국을 위한 준비를 했다라는 거 이제 확인하고요. 기타 이제 식민지 시기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들도 여러분들 따로 이제 정리를 해서 꼭 기억을 해 놔야 됩니다.